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전투기 한 100여 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폭격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아주 중요 시설도 많이 파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동안 사실 이 중국이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10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란의 핵 능력이 많이 상실된 이후부터 눈에 띄게 중국과 이란과의 거리가 많이 소원해졌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4월에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공격 때만 해도 이제 중국의 공식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이란의 반격은 제한적이었으며 자기 방어권 차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노골적으로 이란 편을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10월 이후에 이란 공습 이후 중국 외교부의 이제 공식 성명이 이제 바뀝니다.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관련 당사국 모두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이란 편을 안 들고 이제 어떻게 중립적인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10월 사이에 이제 큰 변화인데요. 외교부 성명으로만 봐도 그 전통적으로 이란 역성 들기보다는 거리두기가 하는데 이게 8월 달부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 좀 드시고 하시죠. 예. 흥분하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이제 사회과학원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또 상하이 국제대학 중동연구소에서 냈는데 지난 8월부터 이란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활용한 중동 내 영향력 투소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 헤즈볼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란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기본 전략 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우디 이란 정상화 중재에 중공이 나선 것이죠. 이걸 깨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란과 이제 사우디 이란을 지원해서 이제 중동에서 이제 미국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란이 혁명 수출 과업 대외 정책은 성과 없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고 있다. 자, 대리 세력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은 테헤란과 거리두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이란 편을 안 들고 아랍에미리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최근 또 이란이 국제사회에 국제 핵 확산 그 반대 조약 핵 확산 NPT 조약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소에서는 NPT 탈퇴는 레드라인이며 이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훈시를 했어요. 꾸짖었어요. NPT 탈퇴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입장이 완전 바뀌었죠. 그 전에는 이란을 옹호했거든요. 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 이게 이란에 대한 효용 가치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 이란의 저항의 축을 초토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핵시설도 일부 파괴하고 방공망 시설도 파괴하니까 더 이상 중국이 이란을 통해서 영내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분석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도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야망이 있어요. 1대1로라는 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중동 지역의 질서, 그 중동 지역에서의 그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하고 가까웠는데 이제 이란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누구하고 또 이렇게 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중동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공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요. 이란이 거의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를 이제 물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터키가 부상하고 있죠. 그 지금 시리아도 지금 터키가 그렇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듯이. 이란이 빠지니까 터키가 부상하는데 터키랑 이제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전통적으로 중공은 인도하고 적대적입니다. 중공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터키도 인도하고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중공 터키가 파키스탄을 이용해서 인도를 견제해 왔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 약화했다는 권력 공백을 터키가 메꾸니까 중공과 터키에는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은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도와 중동에서 이제 터키를 파트너로서 이제 전략을 투사하겠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이번 시리아 내전 개전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발생했고 그럼 구도가 어떻게 잡히냐? 터키 무슬림 형제단 중공 블록 하나하고
러시아 이란 블록의 대립이었는데 여기서 이란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스라엘의 공세로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열세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략적으로 높은 전략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터키 무슬림 형제단 중공 블록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플레이 관점에서 이란의 빈 공간을 갖다가 이제 터키가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러시아가 합심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적 계산법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일단은 이란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핵시설과 원유시설 제거하고 완전 폐퇴시켜 놓고 이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2차 대전 때 미국이 나치를 완전히 제거하고선 이제 냉전을 버텼잖아요. 소련하고 동시에 상대가 안 되니까 한원 먼저 죽여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당면한 거는 빨리 이제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고 이란을 완전히 주저앉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터키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현지 분석가들의 전문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이란을 향해서 더 남아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정유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핵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은 이것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중동이 시아파가 약화된다고 해서 뭐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터키발 무슬림 형제단 수니파, 그러니까 시아파 그 당시에 테러 세력이었다면 터키발 수니파 무슬림 형제단이 수니파들이거든요. 이 테러 세력이 또 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국간이 명간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또 적이 있고. 중동은 항상 이걸 Between Wars 간정기라고 그래요. 새로운 적이 계속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교훈이죠. 12월 말하고 1월 초 중순까지 또 한 번 격정의 시간이 남아 있네요. 예. 말 나온 김에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 어떤 식으로 재편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방식은 굉장히 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에서 안보가이자 역할을 조금 이제 내려놓겠다. 왜 반중 포위 전략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이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도 그렇게 깊숙하게 개업할 그 취지가 아니에요. 다들 그 마가 진영의 안보 전문가들의 그 논설을 읽어보면 여기 개입하지 마라. 이건 난장판이다. 이건 늪이다. 시리아 내전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특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동은 이제 약간 방치하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안보 제도권 안보 임무 부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특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 견제를 위해서 홍해 인근 소말리란드가 있어요. 소말리아 북쪽의 소말리란드인데 거기에 감시 정찰 기지를 지금 설립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무슨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럼 단순히 후티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뭐 군사 기지를 설립한다 이 정도 기가 아니라 이 홍해 인근의 이 해상의 자유는 미국의 관할권이에요. 원래는 그 패권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해상권을 장악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방치해 왔죠. 그리고 여기서 후티 반군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이거를 미국이 직접 후티 반군을 무찌른다 이런 개념에 미국 해군이 가서 무찌른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니네가 해라. 라고 미션을 부여한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발맞춰서 이스라엘도 이 지역 소말리아 북쪽에다가 이게 초크 포인트거든요. 글로벌 물동량의 초크 포인트인데 홍해에서 나오는 거기다가 이제 군사 기지를 설립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멘 반군하고 과거에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혼자 외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같이 합세해서 후티 반군을 이제 제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동량을 지금 보호한다는 건데 이게 원래 5함대 역할이었거든요. 미국 5함대. 그 미국 5함대는 이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져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으로 다 전진 배치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너네가 대신 방어를 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안보 부여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동 정책. 중동에서 힘을 빼긴 빼되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수니파 중심 국가로 너네들이 안보 집단 체제를 만들어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어떤 책임감이 이제 넓어졌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략적 포석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포석을 해서 지역 맹주로 이제 우뚝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포위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 책임을 맡기려면은 또 그만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그 군사 지원이나 무기 지원이나 정치적 지원, 외교적 지원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모든 미군 전체를 갖다 동아시아에다 집중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바이든 행정부 이용당했다고 하냐면 거기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야 돼요. 이란 대리 세력이 저는 배후에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란 시켜서 하마스 문제 일으킨 것다고 봐요. 그러면 미국 계속 거기 개입하게 되잖아요. 미군이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발목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털고 유럽도 그래서 빨리 러시아하고 이제 휴전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유럽 전선 중동전에서 미국이 털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나토 너네 돈 더 내. 너네가 해결해. 그러면서 중동한테는 이스라엘 너네가 책임져라. 사우디랑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너네들이 안보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네 지역 네가 관리해. 대신에 기술 지원, 군수 지원, 뭐 이런 외교적 지원은 우리가 할 테니까 미국 병력이나 자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몰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안보 미션을 확장하겠어 해서 후티 반군 이제 그 인근의 소말리아인데 군사기지를 설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루족과 쿠르족을 지원해서 시리아 그 내전 상황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렇죠. 대결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문제 많은 지역은 거기 나름대로의 그 또 이 보안관들을 그렇죠. 임명해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좀 맡아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분석 이슈의 제목이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로 소말리랜드에다가 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예. 여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빨리 인질 송환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불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한 놈 잡아서 아마 작사를 낼 겁니다. 트럼프가 한 명만 그 보여주는 거죠. 실력 과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달라 걸리는 놈은 죽어 한 놈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한테 맡기고 빠지겠죠. 그거는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 한 놈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죄송성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안 통해요 이제.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놈만. 그게 이란이 될 수가 있고 하마스가 될 수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극도의 불안, 긴장 불안 초조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도 굉장히 좀 몸살이고 있죠.